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살 신장내과 전문의로 은퇴한 김동환입니다. 58년 동안 콩팥과 혈관 그리고 대사질환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고지혈증과 당뇨, 혈관 막힘으로 고통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께서 약값과 검사비, 입원비로 쓰신 돈만 봐도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정작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돈의 절반도 안 쓰셨을 텐데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제때 알려드리지 못한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방법 하나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약값도 반토막 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 수백 명이 직접 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75살이 넘어서면서 아내와 함께 혈관 문제를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렸었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계단 한층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아침 혈압계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환자들은 치료하면서 정작 제 몸과 제 아내는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컸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해외 논문을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도 강한 약도 쓰지 않고 혈관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 위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느끼고 환자분들과 함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핵심 원리의 중심에 바로 올리브유가 있었습니다. 제 몸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 저는 88살이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계단도 2계단씩 거뜬히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신 제 진료실을 거쳐간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이하로 낮추셨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 아침 식탁의 작은 변화, 그리고 저녁 기름 끊기가 모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은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올리브유가 왜 혈관의 약인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그리고 실제 환자와 제 가족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병실 침대 위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방 소파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한 분 한 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과 함께 혈관이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라는 사실을요. 이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즉 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오히려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는 혈관 속 찌꺼기를 쓸어내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은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10년 이상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5% 낮았고도 발표하였습니다. 또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속 보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혈관벽에 녹이 슬지 않도록 칠해주는 코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를 즐겨 먹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장병이 발생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폴리페놀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에서 50ml 정도의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두세 숟가락 정도인데 그 습관이 평생 혈관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잘못 다루면 독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가열, 빛, 공기. 이 세 가지가 올리브유의 천적입니다. 오래 노출되면 좋은 성분이 산화되면서 몸에 이로운 물질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기름이 썩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연구팀은 2022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180도 이상으로 가열된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70% 이상 파괴된다라 되어 있습니다. 튀김용으로 쓰면 영양은 다 날아가고 열량만 남는 셈인 거죠. 혹시 지금 집에서 올리브유를 튀김할 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 기름을 두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날로 먹거나 약한 불에서 조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샐러드 위에 한 숟가락 뿌리거나 데친 채소 위에 살짝 얹거나 미지근한 밥에 섞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튀김용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불이 너무 뜨거우면 연기가 나면서 영양분이 다 사라집니다. 보관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어두운 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고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싱크대 위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찬장 안쪽 어두운 곳이 훨씬 좋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다만 담석증이나 췌장염을 앓으신 분은 처음엔 반 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할 겁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올리브유를 제대로 쓰는 기본입니다. 제가 58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먼저 쓰는 방법부터 정확히 아셔야 하겠죠.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기름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쓰시는 걸 봤습니다. 좋은 기름을 사다 놓고도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연기 날 때까지 달군 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190도만 넘어가도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쓴 기름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한번 쓴 기름은 이미 산패가 많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다시 쓰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싱크대 위 밝은 곳에 그냥 두는 겁니다. 올리브유에 빛이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창가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일주일 만에 영양소가 반 이상 줄어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맛 무향 제품을 진짜로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풀향과 약간의 쓴맛이 난다는 거 아셨나요? 만약 아무 맛도 안 나면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제유는 화학 처리를 거쳐서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컵으로 마시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한 컵씩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간과 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방간이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밤 늦게 한 숟가락 먹는 겁니다. 저녁 늦게 기름을 먹으면 열량이 그대로 쌓입니다.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기름을 소화하느라 무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7번째, 라벨을 확인 안 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인지 원산지가 어딘지 수확 연도가 언제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짜나 혼합유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성분표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불 조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불을 먼저 세게 켰다가 기름 넣기 전에 불을 줄이는 겁니다. 연기가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한 병을 다 쓰지 말고 작은 병 2개로 나눠서 쓰세요. 한쪽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만 꺼내서 쓰는 겁니다. 풀향, 과일향, 약간의 쓴맛이 느껴져야 제대로 된 올리브유입니다. 마시지 말고 칠하세요. 빵 위에 한 번 툭, 밥 위에 한 번 툭 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많이 쓰면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생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은 식단 전체와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7가지 실수만 피해도 올리브유 효과는 2배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올리브유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숟가락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리옹 대학교가 2021년에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빈속에 먹은 올리브유가 혈관 청소 효과를 50% 이상 높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간과 위가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기름 속의 좋은 성분을 흡수하는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밤새 몸이 쉬면서 소화기관도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먹으면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나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습관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9시 이후에 기름을 먹으면 몸은 이미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이 무리하게 되고 열량이 쌓여서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저녁 10시 이후 기름 섭취가 지방간 위험을 27%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숟가락 밥 먹기 전이나 빵과 함께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더 좋지만 속이 약한 분은 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용으로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데친 채소 위에 뿌리거나 생선구이에 살짝 얹는 정도로요. 저녁엔 생략하거나 아주 소량만 쓰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기름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녁마다 올리브유를 드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한 달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지실 겁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은 올리브유를 밥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바로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루 2숟가락 이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같은 올리브유, 같은 양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겪은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광노식님은 74살 남성분이셨습니다. 10년째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셨죠. 혈중 콜레스테롤이 290, 중성지방이 200을 넘었고 매일 약을 먹어도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노식님은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 컵으로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혈당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노식님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첫 상담에서 노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문제라는 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겁니다. 밤엔 기름도 쉬게 해야 합니다. 노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저녁 늦은 기름은 간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로는 아침 식단으로 옮겼습니다. 아침엔 밥 한 공기, 데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점심엔 생선구이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요. 저녁엔 기름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기름기 없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소화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2달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290에서 205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200에서 145로 내려간 겁니다. 약을 바꾸지도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리브유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겼을 뿐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노식님은 밤에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도 개운해 했고요. 노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기름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꿨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노식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좋은 음식도 시간과 양을 맞춰야 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올리브유는 마법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때 제자리에 쓰면 몸이 달라집니다. 노식님처럼요. 그리고 이건 비단 환자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제 가족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는 80을 넘기면서 무릎 통증과 손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시렸고 저녁엔 손가락이 굳어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약을 바꿔도 완벽히 낫지 않더라고요. 물리치료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기름으로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기름을 먹으면 살찐다고 무릎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염증을 줄이려면 좋은 기름이 필요하다고 무릎 통증도 결국 혈관 속 염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채소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렸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애호박을 삶아서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를 살짝. 국물은 평소보다 염도를 낮췄습니다. 소금 대신 마늘과 후추, 식초로 풍미를 살렸죠. 간은 줄이고 향은 살린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름을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꼭 10분 걷기를 했고요. 첫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릎이 시렸고 손저림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같은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유를 뿌린 채소, 짜지 않은 국, 그리고 식후 걷기. 이 3가지만 반복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신기하게 무릎이 덜 시리네? 저는 그 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고 혈액 검사를 권했죠.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게 기적이었죠. 석 달째 되던 날 아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갔는데 이젠 그냥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넉 달째 되자 손저림도 줄어들더니 아내가 저녁에 바느질을 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리브유가 약이 된 게 아니라 음식과 움직임,
그리고 습관이 함께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제 아내를 보고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열쇠는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무릎이 나아진 건 올리브유 한 숟가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변화, 저녁 기름 끊기, 식후 10분 걷기, 이 모든 게 모여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84입니다. 여전히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고 손주들과 산책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열쇠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여러분의 건강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혈관의 녹을 막는 보호막입니다.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폴리페놀이 염증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불과 빛, 공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튀김과 제가열, 밤에 마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마시지 말고 칠하세요. 샐러드 위에 한 번 툭, 밥 위에 한 번 툭 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기 날 정도로 뜨거운 불에 올리브유를 붓는 순간 영양소는 다 파괴됩니다. 셋째, 아침 빈속 혹은 식사 중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 한 숟가락, 점심 한 숟가락, 저녁엔 기름 끊기. 이것만 지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넷째, 어두운 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6개월 안에 다 쓰세요.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한 병을 오래 쓰는 것보다 작은 병 2개로 나눠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은 기름입니다. 열량이 높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여섯째, 향과 맛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풀향과 과일향, 약간의 쓴맛이 느껴져야 제대로 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일곱째, 담석증이나 췌장염, 지방간이 있으신 분은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저 김동환은 58년 동안 환자 곁에서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숟가락의 방향을 밤에서 낮으로, 컵에서 한 방울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콩팥을 편하게 하고 혈관을 맑게 만듭니다. 제가 88가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엔 기름 끊기, 식후 1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꼬집을 덜고 내일 아침엔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칠해보세요. 데친 브로콜리 위에, 따뜻한 밥 위에, 혹은 구운 빵 위에 살짝 뿌려보세요. 그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느낍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쌓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병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이 됩니다. 광노식님은 저녁 올리브유를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콜레스테롤이 85나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아침 올리브유와 저녁 기름 끊기, 식후 걷기로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 기름 끊기, 식후 1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석 달 동안 지켜보세요.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쓰고 계신 올리브유 종류와 하루 사용하는 양을 남겨주세요. 김동환이 직접 읽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